안녕하십니까. 오늘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수요기업 모집 설명회를 발표할 창업진흥원 김정호라고 합니다. 네, 설명회 진행에 앞서 간략하게 몇 가지 안내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수요기업 모집 개요 평가 절차 유의사항 등 수요기업 선정 및 지원 전반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 계획이고요. 설명을 진행하는 중 궁금하신 사항을 채팅창에 통해 문의해 주시면 창업진흥원 사업 담당자가 현장에서 답글로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문의사항이 집중되는 경우 질문에 대한 답변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종료된 후에는 문의사항을 선별하여 직접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채팅창을 통한 답변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미흡한 답변에 대한 안내입니다. 설명의 종료 후 주요 질문사항 등을 정리해서 FAQ 형태로 제공할 예정이고요. 국번 없이 1357로 문의하시거나 운영기관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모집 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추진 배경입니다. 저희 사업은 기업 비즈니스 환경이 코로나19 및 기술 발전 등으로 인해 비대면 중심으로 급격하게 변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소벤처기업은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 자본 및 인식의 부족으로 사각지대에 위치해 있게 되었고요. 이에 따라서 중소벤처기업이 적응 발전할 수 있도록 비대면 서비스 도입 지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 사각지대 해결을 위한 비대면 서비스 우선 구축 및 제공이 필요해졌고요. 이에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기업을 우선 선정하고 공급기업의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를 도입 활용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을 선정해 디지털 활용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비대면 서비스의 공급, 수요 시장의 창출 및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모집 개요입니다. 사업 목적입니다.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 서비스 지원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 촉진 및 비대면 서비스 분야 육성을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집 대상 및 규모는 중소기업 8만 개사 내외입니다. 저희 모집 방식은 상시 모집이고요. 지원 내용은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 도입 활용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400만 원 이내의 바우처를 지급하는데요. 여기에는 자부담 1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 360만 원에 자부담 10%인 40만 원을 포함시켜서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바우처는 이제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할 공급기업을 모집 선정해서 별도의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에 게시할 예정이고요. 수요기업은 공급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지원 방식은 앞서 말씀드린 바우처 방식이고요. 이용 기간은 선정하신 일로부터 최대 8개월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요기업이 바우처를 지급하다 희망 서비스를 선택한 후 결제 이용할 수 있게끔 플랫폼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원 조건입니다. 서비스 이용 금액의 90%까지 지원하고요. 10% 아까 말씀드린 10%에 대한 금액만 기업 자부담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400만 원까지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화상회의, 재택근무,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 온라인 교육 등 수요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비대면 서비스를 골라서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총 6가지가 있고요. 화상회의 서비스는 온라인을 활용한 화상회의 서비스 및 영상 면접 등 비대면 채용관리 서비스까지 포함됩니다. 다음으로 재택근무 서비스입니다. 기업 내 임직원의 재택근무 등에서 활용이 가능한 업무 파일 및 화면 공유 등 온라인 협업 클라우드 서비스가 이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로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입니다. 해킹 방지 및 정보 보안 등을 위한 온라인 보안 서비스가 여기에 해당되고요. 다음으로 에듀테크입니다. 비대면 직무 교육을 포함합니다. 크게 2가지 트랙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업 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직무 교육 서비스와 에듀테크를 활용한 초중고 고등 학생용 교육 서비스가 이에 해당됩니다. 다섯 번째로 돌봄 서비스가 있고요. 돌봄 서비스는 비대면 서비스 이용 기업 돌봄 서비스로 직장인들이 이제 자유롭게 집에서 재택근무를 할 때 자녀분들을 돌볼 수 있도록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희망하는 돌봄 서비스는 단순 보육이 아니라 그 안에 컨텐츠를 갖추고 직접 보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갖춘 기업들이 수요기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비대면 제도 도입 컨설팅입니다. 원격 근무 도입에 따른 인사, 노무, 보안 전략 컨설팅으로 바우처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에듀테크 분야는 교육부 에듀테크 멘토링 사업과 연계해서 2,000개 내외의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 외에 교육 서비스도 지원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5번째로 돌봄 서비스, 그리고 6번째 비대면 제도 도입 컨설팅은 최대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하시고요.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서비스 분야와 함께 사용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서비스 분야는 1번 화상회의 서비스, 재택근무 서비스,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에듀테크를 포함합니다. 다음으로 신청 자격 및 제외 대상입니다. 신청 자격은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가능하십니다. 저희가 정의하고 있기로는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고요. 모든 중소기업들이 다 해당이 되긴 하지만 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그리고 중기부 시책, 창업지원사업, R&D 사업, 참여 기업을 우대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신청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대표자 및 기업, 여기에 해당되고요. 다만 사업 신청일 전까지 채무변제 완료 이후 증빙이 가능한 자,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등이 되는 경우에는 예외사항으로 지원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대표자 및 기업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예외사항으로는 세금 분납 계획에 따른 성실 납부 기업, 사업 신청일 전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기업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자, 기업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네 번째로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주된 업종이 아래에 해당하는 자, 기업을 말합니다. 저희가 정의하고 있는 세 가지 대상 업종은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련된 업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업종 분류는 통계청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있고요. 2개 이상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가장 큰 비용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5번째로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대표자 및 기업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1번하고 2번, 앞서 설명드린 1번하고 2번 예외에 해당하는 자는 신청 시 관련 증빙을 필수로 제출해 주셔야 저희가 선정하는 데 참고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원 내용입니다. 네, 저희 지원 내용은 먼저 서비스를 신청 부분인데요. 회원을 먼저 가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내 별도 회원 가입 및 서비스 이용 등에 대한 약관 동의가 진행되고요. 다음으로 사업비 계좌 및 카드 발급 신청인데요. 저희가 그 수요기업이 원활하게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 카드 발급이라든지 다른 형태의 지원 방식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한 안내는 드리긴 어려울 수 있는데요. 향후에 저희가 그 방향이 결정되는 대로 K-스타트업이나 바우처 플랫폼을 통해서 집행 방식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 번 더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바우처 전용 통장 및 카드 개설이 필요하고요. 신청 양식에 따라서 온라인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서비스를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내 분야별 서비스 및 공급기업 정보를 확인하셔서 희망하는 비대면 서비스를 사전 선택, 찜하기 기능을 저희가 구현해 놨는데요. 찜하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서비스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비스를 장바구니에 담고 공급기업의 서비스 제공 승인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플랫폼에서 공급기업에게 서비스 신청하는 트랙이 있는데요. 그 서비스 제공 신청을 하는 이유는 공급기업이 물론 중소, 중견기업이 다 해당되긴 하지만 창업기업들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기업의 역량에 따라서 서비스를 제때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그거를 기업에게 먼저 물어보는 절차로 사전 승인 절차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받아서 승인을 받고 그 다음 결제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수요기업이 선정된 이후 1개월 이내에 이용 서비스를 신청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과기부의 클라우드 서비스 바우처 등 바우처와 고용부,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 지원 사업 등 유사 사업을 지원받은 기업은 해당 분야 이외의 비대면 서비스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수요기업이 주의하셔서 기존에 받으셨다고 하시면 그 서비스를 제외하고 다른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돌봄 서비스는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서비스, 에듀테크 서비스는 고용노동부 직업능력 개발 훈련과 중복돼서 지원받으실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유의사항에 대해서는 수요기업께서 좀 주의 깊게 서비스를 선택해 주시면 좋겠고요. 만약 이게 이제 사후에 저희가 이런 사실들이 확인돼서 문제시 되었을 때는 그 서비스 분야에 대한 이용금액
금액에 대해서 별도의 조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신청하실 때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공급기업 확인입니다. 수요기업이 신청한 서비스에 대해서 공급기업이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업 부담금 입금인데요. 플랫폼 내 결제 클릭 전 수요기업이 사업비 전용 계좌에 자기 부담금, 결제 금액의 10%를 입금하시면 되는데요. 그때그때 입금하시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미리 그 자부담금 40만 원에 대한 비용을 입금해 놓고 사용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비스 이용 결제입니다. 기업 부담금 입금 후에 총 결제 금액, 정부 지원금 9에 해당하는 금액과 자기 부담금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쳐서 사업비 카드로 플랫폼 내에서 결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카드 기준으로 말씀드렸는데요. 그 외의 방법들은 좀 다른 형태로 운영될 수 있으니까요. 이 점 유의해 주시고요. 그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급기업 승인 후에 48시간 이내에 미결제 하시게 되면 다시 찜하기 기능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그 공급기업의 승인 절차를 또 진행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승인 절차, 그러니까 공급기업이 승인한 이후에 48시간 이내에 결제를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서비스 이용인데요. 결제를 하신 이후에 공급기업과 계약이 자동으로 성사되고요. 계약 내역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우처 지급 및 활용 방식입니다. 저희 중앙에 바우처 운영 플랫폼이 있고요. 왼쪽에 수요기업, 오른쪽에 공급기업이 있는데요. 먼저 절차를 좀 말씀드리면 수요기업이 비대면 서비스 사업 및 서비스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급기업은 그 신청 사항을 확인하고요. 다음으로 공급기업 승인 여부를 수요기업이 확인한 이후에 안내된 결제 금액을 결제해 주시면 되는데, 결제하시기 전에 기업 부담금 10%, 그러니까 40만 원의 금액이 입금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바우처가 결제됩니다. 저희 플랫폼 현재 이제 구성된 플랫폼의 운영 방식은 기본적으로 기업 부담금인 금액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 이용할 금액에 대해서 1%에 대한 금액이 그 기업 부담금, 자기 부담금 계좌에 10% 금이 있는지 여부를 인지한 이후에 10%의 금액이 확인이 되면 정부 지원금을 결제할 수 있게끔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금이 없는 경우에는 결제가 안 될 수 있으니까요. 결제하시기 전에 미리미리 자부담금 입금되어 있는지, 아니면 불편하시다고 하시면 미리 40만 원에 대한 금액 입금해 놓으시고 자유롭게 쓰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제하신 이후에는 공급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시고, 이용 이후에는 이제 서비스 만족도를 작성하셔서 서비스를 제공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프로세스로 진행되니까요. 좀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 바우처 사용기간입니다. 바우처 사용기간은 지원 대상 확정일로부터 8개월까지 쓰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하실 사항은 지원 대상 확정 시 총 한도, 정부 지원금 360만 원 중 신청 서비스 결제 내역에 따라서 전체 예산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저희가 360만 원을 지원해 드린다고는 하지만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서 360만 원까지 지원을 못 받으실 수도 있으니까요. 미리미리 서비스를 신청하시고 결제하시고 이용하시는 게 수요기업에게 유리하실 수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신청 및 선정 절차입니다. 네, 신청 기간은 8월 19일 수요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그리고 신청 방법은 K-스타트업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저희가 K-스타트업으로 모집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K-스타트업에서 모집이 끝나고 그리고 플랫폼이 완성되는 9월 초에는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에서 신청을 받고 선정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K-스타트업으로 모집된 정보들은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에서 등록하시고 이용하실 수 있는 절차를 한 번 더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이 점은 좀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 K-스타트업 온라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고요. 이 절차에 따라서 이미 좀 신청해 주신 분들도 있지만 신청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1357번이나 운영기관 그리고 전담기관에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출 서류입니다. 온라인 신청 시 아래 서류를 꼭 업로드 해주셔야 되는데요. 네, 필수로 공통 서류들입니다. 사업자 등록증 또는 사업자 등록 증명원을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대 서류 하단에 우대 서류도 같이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먼저 필수 서류는 중소기업 확인서,
그리고 중소기업 확인서가 없으신 분들은 하단에 우대 서류 1번부터 6번까지의 서류 있지 않습니까? 그 벤처기업 확인서, 이노비즈 확인서, 메인비즈 인증 확인서, 스마트 공장 수준 확인서, 강소기업 인증서, 브랜드 K 인증서, 이 서류를 제출하면 중소기업 확인서는 생략하실 수 있으니까요. 택일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법인 등기부 등본은 법인의 경우에 하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대 서류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여기에서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7번의 여성기업 확인서, 8번의 내일채용 공제 가입 증서, 9번의 청년 내일채용 공제 가입 증서, 10번의 17년부터 19년까지 창업 사업화 지원 사업 및 R&D 지원 사업 수행 확인서 해당 시에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기업 우대를 또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청년기업은 신청일 기준 대표자 나이를 확인해서 청년에 해당되는지를 여부를 저희가 확인하게 되니까요. 그 별도로 제출하실 서류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다번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그리고 8번 내일채용 공제 가입 증명서, 9번 청년 내일채용 공제 가입 증서는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분에 한해서 저희가 받으니까요. 꼭 그 기간을 확인하신 다음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류 누락, 그리고 식별이 불가한 경우에는 요건 검토 과정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 점 유념하셔서 파일이 잘 업로드 됐는지, 업로드된 파일은 확인이 가능한지, 식별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셔서 제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신청시 유의사항입니다. 최종 제출 완료한 신청자 순으로 요건 검토, 서류 등을 검토한 이후에 선정될 예정이고요. 접수 마감 후에 신청 내용은 일체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시고 접수된 서류 일체는 삭제가 불가능하니까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지원 대상자 확정입니다. 요건 검토는 신청한 순서대로 세부 신청 자격 충족 및 필수 서류 제출 여부 등을 관련 내용을 검토를 하고 저희가 확정을 하게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우대 서류들을 먼저 제출해 주시면 우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자의 확정은 운영기관에서 요건 검토 결과에 따라서 지원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평가 단계는 신청 접수 단계, 전담기관인 K스타트업을 통해서 관련된 서류를 신청 접수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건 검토는 운영기관에서 진행을 하며 신청 자격, 신청 제외 대상에 속하는지 여부, 그리고 우대사항들을 확인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자 확정은 운영기관에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추진 절차 및 일정입니다. 지금 현재 모집 공고가 올라가 있죠. 그 공고문을 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아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공고문을 확인하시고 저희가 8월 10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요건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근데 어차피 수시로 저희가 계속 상시로 모집을 할 거니까요. 지금 현재 당장 급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빠르게 신청하셔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360만 예산을 필요한 곳에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건 검토가 끝나면 지원 대상자를 확정 공지하고요. 공지된 결과에 따라서 선정된 결과에 따라서 바우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8개월이 지난 경과된 이후에는 저희가 점검 및 정산을 저희 전담기관 창업진흥원과 운영기관이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유의사항입니다. 일단 많은 유의사항들이 아마 공고문에 명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 유의사항을 다 일일이 읽어드리기보다는 공고문에 있는 유의사항을 반드시 좀 확인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저희가 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 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용도의 사용이나 사업비의 사용이나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관련된 보조금법에 따라서 법적 조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필요한 곳에 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해당 법률에 따라서 부정사용 금액을 포함해서 반환 금액이 최대 5배 수준의 제재 부과금이 부과될 수 있고요. 보조금 부정수급자로 명단이 공표될 수 있으니까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외의 방법들은 공고문상의 유의사항들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 과기부라든지 타부처 사업들 관련돼서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하시게 되면 향후에 저희가 확인해서 그러니까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환수나 이런 조치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꼭 사전에 그런 서비스를 받으셨으면 그 외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정되시면 저희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담기관, 운영기관이 이제 자료 요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요 자료 요청이라든지 점검 등에 대해서 좀 성실히 협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과 같고요. 네, 기타 참고 사항입니다. 저희 신청 접수 시스템은 K-스타트업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신청을 하시다가 시스템적인 거나 아니면 사업에 대해서 궁금하시다고 하시면 국번 없이 1357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 사업을 위해서 4개 운영기관이 같이 참여해서 지원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대덕 이노폴리스 벤처협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가 같이 운영기관에 등록되어 있으니까요. 각 운영기관 담당자에게 연락하셔서 사업 진행 상황이나 아니면 궁금하신 사항을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대 사업 앞서 말씀드린 그 중소벤처기업부 관련 사업인데요. 먼저 창업 사업화 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17년부터 19년까지 종료된 사업으로서 사업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업 수행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으셔야 되니까요. 해당 사업들을 수행하셨으면 꼭 그 필수 서류를 미리 준비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R&D 지원 사업이고요. 중소벤처기업부 R&D 지원 사업 목록을 확인하셔서 미리 서류를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필수 서류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대 서류 발급할 수 있는 장소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는데요. 공고문에도 같은 내용들이 안내되어 있으니까 발급 받으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